오늘은 꽤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할게요.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감정가가 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에서 무려 11번이나 유찰된 끝에 최종 낙찰가가 딱 3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감정가의 9.4%,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팔린 거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볼까요? 올해 1분기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업무와 상업시설만 보면 더 놀라워요. 이달 전국 업무와 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8,252건인데요. 경매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는 28,8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늘었고요. 낙찰가율은 60에서 70%를 오가는데, 개별 사례로는 10%를 밑도는 물건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앞서 얘기한 종로구 상가처럼요. 지식산업센터와 공업시설도 1년 만에 2배 급증했고, 주거시설도 전국 기준 31.3% 늘어서 한마디로 아파트 빼고는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탓이라고 하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저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동네 상가에 사람이 줄어드는 건 경기 탓만이 아닌 사람들의 소비 습관 자체가 바뀐 거죠. 여기에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사무실 면적 자체를 줄이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넓은 오피스가 필요 없어진 거죠. 또 AI 쇼핑, 라이브 커머스,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AI 시대는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공간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시대에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 세계 부동산 투자 큰손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피스 부동산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41% 급락했는데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버리고 주택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고, 블랙스톤 같은 대형 사모펀드들이 단독주택 수십만 채를 사들이면서 임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 자본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행정명령 발령으로 대규모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가족들이 살아야 할 단독주택을 싹쓸이하여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행위를 제한, 즉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는 집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기업이 아니라 라는 말로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주택 매입이 일반 가정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다고 직격했어요. 실제로 미국 주택 가격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55%나 올랐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블랙스톤 주가가 5.6%, 인비테이션 홈스가 6% 급락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 심화로 인기 있는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는데, 비아파트와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더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구조라고 진단했죠. 실제로 서울에서 올해 연립 다세대 경매 진행 건수가 6,987건인데, 같은 기간 아파트 경매는 587건으로 10배가 넘는 차이가 난 거죠. 여기에 최근 은행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상가나 오피스 임대 목적으로 받은 대출도 다주택자이면 연장이 불가하니 한계에 몰린 자산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이 경매 물건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감정가의 10%의 낙찰된 상가 언뜻 보면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지만 공실이 지속되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유지비만 나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구조적 하락은 AI 시대와 맞물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반등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어딘가에는 주거를 해야 하니까요. 미국도 기관들이 주택에 몰렸다가 규제를 맞은 상황이고 한국도 결국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